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이규민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기독교 교육학이고요. 세부 전공은 기독교 교육 심리와 기독교 교육 영성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여러 나라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애니아그램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니아그램을 접해본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니아그램은 굉장히 넓고 깊고 역사로는 최소 2,500년에서 3,500년 그게 가능한가 한데 이게 인류 문화유산과 같습니다. 가장 깊게는 구약 전통, 그중에서도 유대교 카발라 전통에 기반하고 있고요. 2,500 내지 3,500년 지나오면서 인간의 다양한 어떤 심리나 철학이나 영성이나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해 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상체질, 팔상체질 또는 기질론, 우리나라 같으면 뭐 혈액형에 따른 뭐 어떤 특성, 가장 비과학적이고 가장 맞지 않는 이론인데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흔히 공부할 때 인간학 또는 심리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 교육 심리를 하면서 인간 이해와 하나님 이해 또 인간 이해와 하나님 이해의 핵심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자 인간, 인간이자 신, 참신이요 참 인간의 그 원형이라면 심리학은 영성을 통해 완성되고 영성은 심리를 통해서 구체화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성 없는 심리는 너무 얄팍하고 공허하고 또 심리 없는 영성은 너무 막연하고 모호하다. 그래서 심리와 영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신학자 또는 심리학자를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제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신학자 중에서는 우리 뭐 글쎄요. 저는 뭐 교리의 가치이기보다는 우리 지금 교단이 다양하실 것이고 또 어떤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 교리는 분열시키고 봉사와 실천을 연합시킨다는 그 명언처럼 너무 교리나 교조주의로 가기보다는 인류 문화 유산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은 내재적인 일반 은총으로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은총으로 볼 때 오늘은 조금 더 일반 은총적이고 내재적인 그런 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 생활만 27년 하면서 이것들을 통합해내는 가장 최고의 이론을 찾으라 하면 저는 애니아그램을 찾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애니아그램은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또 타종교인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애니아그램을 성경의 토대 위에서 또 어떤 기독교 신학의 어떤 그런 빛 가운데에 재통합해낸 이름하여 크리스찬 애니아그램, 이 크리스찬 애니아그램을 마이클 햄슨이라는 미국의 개신교 목사님이 쓰셨고 이것이 번역돼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이것을 교재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손인홍 목사님이 당시에 목회자 훈련원 원장으로서 추천사도 써주시고 그래서 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크리스찬 애니아그램, 애니아그램을 기독교의 빛 가운데의 성경의 토대 위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제 입장인데요. 근데 오늘은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거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크리스찬 애니아그램으로 기독교적으로 또 재해석하기보다도 애니아그램 그 자체, 애니아그램이 주는 통찰과 지혜 그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따 Q&A,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그걸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또 기독교 목회 가운데 어떻게 재해석 또 재구조화, 재통합할 것인가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도 저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엑기스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좀 많습니다. 이게 양이 많은데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오늘 안 된 부분들은 다음 주일날 또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아그램을 흔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동굴과 미로를 탐험하듯이. 사실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이는 평생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또 지혜로운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 자체가 영원한 신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나와 생각의 대상이 되는 나가 맹점, 블라인드 스팟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남은 나를 보는데 내가 나를 못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성격이라는 측면이 그래요. 나는 좋은 성격이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 정도면 성숙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내가 특정 습관이나 특정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데 나는 그걸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남들은 특정 습관이나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셀프 언더스탠딩이 그 토대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토대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다면은 자기 이해가 그 다음에 토대인데 희한하게도 세상에 대해서나 역사에 대해서나 우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탐구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가 늘 부족하고 또 탐구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 의식은 알지만 무의식을 이해 못하고 혹시 무의식은 알아도 자기의 그 영성, 말하자면 내용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것은 굉장한 자기 통찰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식보다 깊은 게 무의식이고 무의식보다 깊은 게 영이기 때문에 심리와 영성을 통합하는 이론은 거의 없습니다. 심리론도 많고 영성이론도 많지만 그러나 심리와 영성을 통합해내는 고대의 지혜, 2500년에서 3500년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애니아그램이라 오늘은 애니아그램을 중심으로 셀프 언더스탠딩, 나를 찾았다는 여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알고 있기도 하지만 모르고 있기도 하고 조헤리의 창, 조헤리스 윈도우에 보면 나는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보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면 모든 영성의 출발, 또 모든 신앙의 출발이 자기 이해, 자기의 무의식과 자기 영성의 통합에 기초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제 이 애니아그램을 소개하면서 애니아그램은 교대 인간학과 현대 심리학의 결합일 뿐 아니라 또 영성이라는 것은 초월성과 근원성인데 영성과 초월성 그리고 근원성까지 들어가는 심오함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좀 뛰어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머리, 가슴, 장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gut이고 우리말로는 배짱이 두둑하다. 이런 장은 몸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장은 본능 또는 장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직관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로나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는 조금 본능적인 동물적 감각을 여기서 장이라고 했고요. 가슴은 감정과 이미지, 머리는 사고와 어떤 자기 분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디가 더 우선적이냐, 어디에 먼저 불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장센터, 장형이다, 가슴센터, 가슴형이다, 머리센터, 머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불이 들어오고 먼저 그것을 기반으로 나머지 두 개가 돌아갈 때 기반이 장형이냐, 기반이 가슴형이냐, 기반이 머리형이냐 하는 것이죠. 기반이 장형일 때는 대체로 체구가 크든 작든 좀 당당한 느낌, 좀 단전호흡을 하는 느낌, 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고 묵직하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동물적 감각, 동물적 본능이 강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슴센터의 경우에는 좀 따뜻하거나 감성적이거나 대인관계와 서로 교류에 대한 관심,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감성이 개발되어 있는 사람이죠. 자기 이미지가 중시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미지 중심으로 파악을 합니다. 머리센터, 모든 중심이 분석력, 또 사고, 또 어떤 논리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센터일수록 아마 몸이 중요하고 먹고 자고 싸고가 가장 기반이 돼야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을 기반으로 한 감성, 이미지,
관계, 교류, 또 몸과 가슴을 기반으로 한 분석, 논리, 그리고 어떤 전략, 그리고 어떤 이 두뇌의 세계 속에서 이 장센터는 동물적 뇌관이라고 얘기하죠. 뇌관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다면 이것은 변연계, 요거는 축두엽이라고도 하죠. 이 뇌의 좌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축두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머리는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대뇌피질, 이 전두엽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애니아그램은 기본적으로 센터는 세 센터가 있고요. 장, 가슴, 머리, 각 센터마다 세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장에 8, 9, 1 유형, 가슴에 2, 3, 4 유형, 머리에 5, 6, 7 유형. 번호로 하는 이유는요, 부르기 쉽고 외우기 쉽고 전달하기 쉽게 하려고 번호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사람을 번호로 하냐 하고 기분 나빠하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일종의 그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번호에는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잠깐 얘기하면 장센터의 8유형을 가리켜 통솔형, 도전가형, 9유형을 가리켜 평화형, 중재형, 1유형을 가리켜 완벽형, 개혁가형. 그러니까 8, 9, 1은 기본적으로 것을 갖고 있고, 뇌관, 이 동물적 뇌에 자기의 어떤 직관, 본능을 중심으로 8번은 힘을 쓰되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고, 9유형은 힘을 쓰되 남한테 컨트롤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려 하지 않습니다. 1유형은 이 장센터를 기반으로 하되 바로잡고 개혁하고 모든 일을 실수 없이 꼼꼼하게 하고 싶은 타고난 기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표현도 있고, 길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조금 결정론정 같이 들리기가 쉽지만 어려서부터 DNA를 타고난다라고 보는 거죠. 타고난 DNA는 부모님으로부터도 오지만요, 조부모 또 증조부모 격세 유전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님보다는 삼촌이나 외삼촌이나 숙모나 외숙모를 닮은 것 같은 느낌, 즉 반계로 이게 선택적으로 DNA가 조합되다 보니까 푹 부모님한테만 오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의 잠재적 유전인자의 결합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이를 둘을 낳으면 둘이 너무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경우가 많다. 셋을 낳으면 둘은 너무 대조적이고 나머지 하나는 좀 중간적이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육체의 DNA도 선택적으로 코, 눈, 입, 귀가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심리적 내면의 DNA도 서로 다르게 타고난다. 근데 다르고 타고난 게 만 6, 7세 때 한 번 결정이 되고 만 13, 14세 때 완전히 결정이 된다. 그래서 사춘기 만 13, 14세가 되면 평생을 살아가는 기질이 확정돼서 이제 그 기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확장을 할 수 있어도 변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그 기질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어떤 의식 수준을 갖고 사느냐만 결정되지, 내향형은 계속 내향적이고 외향형은 계속 외향적이고 점액질은 계속 점액질이고 다혈질은 계속 다혈질이다. 다만 그걸 얼마만큼 의식 수준에 높여서 얼마만큼 성숙되게 표현하며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센터로 갔을 때 이것이 축두엽, 변연계, 그리고 감성적이고 관계적이고 다른 사람을 관계 속에서 이제 자신을 이해해 나가려는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싶고 자기를 이해하고 싶은 성격입니다. 2유형, 3유형, 4유형이 가슴센터인데요. 2유형을 돌봄형, 조력가형, 3유형을 성취형, 성취가형, 4유형을 심미형, 예술가형이라고 합니다. 2유형, 돌봄형, 조력가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늘 따뜻한 에너지, 따뜻한 기운을 보내주고요.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 형성,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이미지 형성에 주력을 합니다. 베풀고 돕고 챙겨주는 사람이죠. 3유형은 성취,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이 3유형의 책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얼마만큼 이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발전되고 진보할 때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인생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성취형들은 그것이 최우선이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를 한다. 그래서 모든 유형이 다 공유하는 것들이 있지만 최우선과 기반이 어느 기반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형은 심미형 예술가형인데 심미성 또 예술가형은 자기에게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또 자기의 신념에 아주 충실한 사람. 그래서 왜 예술가들이 가끔 독특하게 느껴지고 신미가들이 좀 일반적이지 않다, 좀 때로는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사차원적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자기에게 진실하고 자기 느낌과 자기 신념에 진실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듯 어울리지 못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혼자 있는 듯한 고립된 듯한 느낌을 갖지만 내면 세계가 풍부하고 그 내면 세계의 풍부함 속에서 다양한 심미성이 나온다. 소리의 아름다움, 또 색깔의 아름다움, 또 모양의 아름다움, 또 영성의 아름다움, 언어의 아름다움, 거기서 미술가, 음악가, 시인, 또 직업이 그게 아니라도 그런 예술적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센터 중에 머리 센터입니다. 이 머리 센터에는 5유형, 6유형, 7유형이 있습니다. 5유형은 관찰가라고도 하고 또 탐색가라고도 합니다. 잘 관찰하고 잘 탐구하는 사람들, 과학자들이 많고 또 학자들, 또 정보원,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자기 세계 속에서 두뇌와 머리와 분석을 통해서 자기 논리 체계와 자기가 관심하는 것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전문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유형은 충성형 또는 충성가형. 자기의 원리나 자기의 대의 명분이나 또 자기가 중시하는 것에 끝까지 충성하려는 사람이고요. 그 법규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주위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충성가형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의 멤버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합니다. 7유형은 쾌활형이라고도 하고 낙천가형이라고도 합니다. 타고난 에너지가 굉장히 밝고 그리고 가볍고 또 낙천적이고 늘 따뜻하고 부드럽고 신나고 낙천적이어서 그 해피 바이러스 같은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해피한 느낌을 전달해 주는 사람, 보고만 있어도 느낌이 좋고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쾌활하고 낙천가적인.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것이 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타고난 기질을 갖고 이 세상에 적응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6살, 7살 때 반은 형성했고 만 13세가 되면 완전히 형성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기능적으로 보면 8유형은 힘을 갖고 남들한테 당하지 않고 남들한테 눌리지 않고 도전하면서 통솔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9유형은 힘이 있지만 그걸 내면에만 간직하고 남들과 싸우지 않고 남들과 부딪히지 않고 남들과 더불어 가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고요. 1유형은 실수하지 않고 조금의 오차도 갖지 않음으로써 완벽을 통해서 살아남으려는 사람이고 2유형은 남들과 좋은 관계, 아까 9유형의 좋은 관계는 수동적이라면 2유형의 좋은 관계는 능동적이에요. 9유형의 좋은 관계는 그저 몸 중심이라면 2유형의 좋은 관계는 가슴 중심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챙겨줌으로써 또 이 세상에서 약간 기능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살아남는다는 생존,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생존의 단계에서 관계와 그다음에 자기 실현과 마지막에는 영적 차원, 근원 대신 하나님 절대자와의 합일 이런 심리에서 영성까지의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3유형은 성취를 통해서 유능함을 통해서 내 목표 달성을 통해서 생존하고 4유형은 자기만의 특별함, 자기만의 고유함, 자기만의 창의성, 가슴적 창의성을 통해서 생존하고 5유형은 머리와 지식과 정보 그리고 논리성을 통해서 생존하고 6유형은 잘 지키고 또 일탈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규정이든 대의명분이든 올바른 길에 서고자 하면서 생존하고 7유형은 부딪히지 않거나 또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고 늘 신나고 즐겁고 재밌게 하루를 살아도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살면서 낙천적인 삶을 살며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얘기했고 영성으로 얘기하면요. 8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힘, 능력, 그 주의 강하고 크신 오른팔, 여기에 부응하는 감동하는 사람이면 9는 평화의 하나님, 화해의 하나님. 일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은 하나님. 이는 어미가 어찌 젖먹이를 잊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삼유형은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반드시 그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하신 섭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사유형은 어찌 보면 주는 저산 밑에 백합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 뭔가 아름다운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신묘목측하고 오묘하신 그런 하나님의 고유성과 심의성. 오유형은 그 탐구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명철에 뛰어나고 모든 지식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용유형은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박국 스바냐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 9라는 그 번호가 숫자가 동양이나 서양의 완전수인 것 같아요. 10으로 가면 다시 단위가 바뀌고 0으로 돌아간다면 3이라는 숫자 또 9라는 숫자는 항상 어떤 그 완전수를 추구할 때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장 안전된 수가 3이고 3 곱하기 3이 9고 9라는 것을 완전수로 놓고 애니아그램은 기본적으로 팔상체질이 8유형으로 봤다면 애니아그램은 9유형, 세센터 9유형으로 사람을 봄으로써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렌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도를 제공해 준다. 근데 애니그램은 사실 9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확장성이 있어서 세 센터가 9유형으로 바뀌고 9유형이 또 세 하유형을 가지면 27가지 유형으로 바뀌고 27가지 유형이 또 왼쪽 오른쪽 날개로 가면 54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은 세 센터 9유형으로 봄으로써 인종 또는 나이, 시대, 문화를 막론하고 혈액형은 4개가 있고 사상체질, 팔상체질이 4개, 8개가 있다면 애니아그램은 기본적으로 세 센터와 9유형 그 확장성 속에서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기질과 특성에 기초한 은사, 기질과 특성에 기초한 전문성, 기질과 특성에 기초한 리더십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리 이론, 영성 이론의 통합체다. 어떤 특정 종교나 특정 교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슴으로 갔을 때 2유형, 3유형, 4유형이 있고요. 이름을 조금 알아놓으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2유형, 돌봄형, 3, 성취형, 4, 심의형. 그다음에요. 머리센터죠. 5유형, 6유형, 7유형, 5 탐구형, 6 충성형, 7 쾌활형, 그리고 8유형, 9유형, 1유형은 무슨 센터냐면 장센터죠. 8은 통솔형, 9는 평화형, 1은 완벽형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니아그램은 자신의 유형을 찾는 자기 탐색으로 그 유형을 찾고 그 유형의 특성, 강점 및 약점들을 이해하는 데 있다. 사람은 누구나 9가지 유형 중 하나의 특성을 기본 토대로 삼고 있다. 각 성격 유형에서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2-3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각 유형 아래 존재하는 하유형을 통해 자신의 몸통을 찾아간다. 애니아그램의 시작은 자기 몸통의 발견, 자기 몸통을 정하는 겁니다. 대개
9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나 9가지가 다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3개를 찾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3개에서 하나를 떨궈내고 마지막 2개가 남으면 마지막 2개에서 다각적인 관찰, 성찰, 옆에 도움, 옆에 거울 비추기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를 찾았을 때 여기서 내가 확장해 나가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분지해 나가는구나라는 자기 이해, 자기 심리와 영성의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일단 가슴센터부터 보겠습니다. 돌봄형, 성취형, 심리형. 그 다음에 머리센터죠. 탐구형, 중성형, 쾌활형. 장센터입니다. 통솔형, 평화형, 완벽형. 이런 기본 9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느 것일까? 쉽게 찾는 분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이 있는데요. 쉽게 찾은 후에 끊임없이 또 확장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어렵게 찾으면 어렵게 찾는 동안 자기 성찰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기 때문에 자기 이해 또 자기 명료화를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유형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형 돌봄형입니다. 돌봄형은 이타주의자, 따뜻한 사람, 남을 잘 돌보는 사람, 그리고 너와 내가 특별한 관계, 너와 내가 특별히 가깝고 또 절친의 상태에 들어가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돌봄형은 잘 보살핍니다.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합니다. 철저하게 관계 중심형이고 철저하게 가슴 중심이고 철저하게 따뜻하게 또 모든 사람과 상냥하고 친절하게, 그래서 거의 적이 없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해피했다가 관계가 어려워지면 누구보다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일일이 읽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신에게 어떤 이런 모습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자기 가까이에 가족이나 또는 믿음의 식구 중에 누구 아무개 집사님이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이 이 유형에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위대한 인물이라 이게 멀리 느껴질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더 테레사나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 자기는 돌보지 않고 남을 평생을 돌보는 사람. 각 유형의 성자, 성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각 유형의 반사회적 인물,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거의 성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남을 챙기고 남을 돌보고 남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남을 기쁘게 하고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자신의 걸 쉽게 내어줘요. 김 집사님 이거 정말 예쁘네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그러면 바로 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건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그 물건 하나 내어주고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으면 그게 훨씬 기쁜 분이죠. 세상의 상태, 공감, 돌봄, 따뜻함, 조건 없는 사랑과 우아함과 겸손함.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좋은 밝은 면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빛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는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림자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강점, 은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미덕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삼리형, 성취형, 동기부여, 모범, 귀감, 의사소통, 지위, 최고. 상황에 잘 적응하고 성공지향적입니다. 야망과 목표의식이 강하고요. 그 야망과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때로는 조금의 돌아감이나 편법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동기부여를 잘하고 또 남들이 못한다 할 때 이 사람은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흑인 앵커 우먼 중에서 흑인 백인을 떠나서 미국 최고의 앵커가 될 수 있죠. 또 빌 클린턴 대통령 분명히 실수를 했고 분명히 게이트를 일으켰는데 그런 실수와 게이트를 딛고 재선에 연임에 성공을 하는, 이렇게 봐도
성취형들의 특징은 눈이 반짝거리고요. 뭔가 빛나는 느낌, 무대에 섰을 때 무대를 잘 이끌어가는 유능한 느낌이 강합니다. 옷도 잘 입고요. 또 센스도 탁월하고 또 머리도 굉장히 기민하게 잘 상황 대처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어려울 때 또 위기에 있을 때 굉장한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 가치, 경쟁, 이미지.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룰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사유형, 심리형입니다. 예술가, 낭만주의자, 심미주의자, 특별한 사람. 낭만적입니다. 왜? 내면의 감성이 너무나 풍부하고 따뜻함, 사랑, 기쁨 또는 우울, 슬픔, 애잔함, 공감 이런 것들이 강하고 내향적입니다. 외향적인 것처럼 보여도 기본적으로 그 속이 깊은 사람들이죠. 연민, 공감, 또 감정적인 감정이입, 투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거기서 예술성과 심미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옛날에 이유 없는 반항, 에덴의 동쪽, 제임스 딘이죠.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자기 자화상을 그렸는데 왜 잘랐는지 자기 귀를 잘랐어요. 귀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건지. 또 자유형, 감정적으로 아주 강렬한 사람이죠. 애플의 창업자, 아이폰을 가능하게 했던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분은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다른 법무부 장관과 좀 다르죠. 옷 입는 거나 딸랑의 귀걸이나 모든 것이 자기에게 충실하고 자기 내면과 늘 일치되려는 그런 감성의 사람입니다. 좀 감정이 많이 개입되고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고 공상이 현실보다 흥미진진하고 평범한 게 싫고 30세 때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키우고 살다가 죽고 이런 것들이 진부하게 느껴지고 내 감정이 나이고 자기 연민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소통하기 원합니다. 2, 3, 4가 이제 가슴센터였죠. 이제 머리센터입니다. 오유형, 탐구형, 사상과 관찰과 전문가. 여기서 급진적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급진적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전문가. 사적 영역을 지키고 관찰과 탐구를 통해 지식과 정보 습득. 이래서 학자가 나오고 또 전문가가 나오고 또 정보원, FBI, CIA 이런 정보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신은 노출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나 자기 연구소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사무실에서 자기 거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호기심과 독창성과 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주로 과학 지식 정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빌 게이츠죠. 이분은 상대성 이론,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이고요. 페이스북 창시자죠. 마크 저커버거.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또는 망원경을 통해서 깊이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앞서가려는 사람입니다. 평균의 상태, 분석적이죠. 사적이죠. 또 혼자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고 또 미니멀리스트, 과도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또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욕구들은 최소화하고 지적인 욕구를 최대화합니다. 이제 육류형입니다. 충성형. 뭔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가 됐든 이데올로기가 됐든 규칙이 됐든. 의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잘못될까봐 또 혹시 이거 가짜가 들어오거나 불순물이 들어있을까봐 또 문제가 생기면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구유형도 조정자 역할을 하지만 육형은 머리로 조정하고 구유형은 머리보다는 어떤 직관과 동물적 감각과 몸을 통해서 이 육형은 머리를 통해서 전통주의자라는 조금 보수적이다. 지켜내려다 보니까 지켜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보다는 또 너무 기발한 것보다는 좀 확실하고 안전한 것들을 지켜내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또 잘못된 것으로부터 막아서려고 합니다.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충성하는 느낌이기도 하죠. 알카에다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육령이 공격을 하면 공격성보다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차원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 프로이드죠. 자기 이론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많은 논쟁과 또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론 체계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의무감,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만약입니다. 만약의 if. 그 최악의 경우를 늘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고요.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잘못됐을 때 이 용리형은 나름의 대책을 갖고 있어서 나름의 대책을 갖고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미인 중에는 충무공 이순신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그냥 파죽지세로 함락이 됐는데 이순신은 배 12척을 갖고 23전 23승 한 번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늘 준비하고 있었고 늘 대비하고 있었고 만약에 실패할 거를 생각해서 왜 한 번도 안 졌냐? 질 것 같으면 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죠. 베드로도 또 육령입니다. 성경의 인물도 이 모든 9 애니아그램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인물이요. 예, 칠령, 쾌활형, 낙천적입니다. 즐기고 유머 있고 재치 있고 늘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하는 벤처 창업가형이고 얼리 어답터형입니다. 그전에는 칠령이 좀 가볍다 그래서 인정을 덜 받았는데 요즘은 칠령의 세상입니다. 다들 코로나 우울증에 빠져 있고 다들 뭔가 힘들고 불편한데 칠령 해피바이러스가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개그맨이 아니라도 많은 유머와 개그의 본능이 있고 요즘에 개그맨들, 개그우먼들 좀 우울한 사람들을 많이 기쁘게 해주는데 많은 개그맨, 개그우먼들은 칠령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생산적이다. 머리가 회전이 제일 빠른 사람이고 임기응변이 제일 잘 되고 그때그때 그 순간에 상황 대처를 아주 잘하고 즉흥성이 탁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재미의 요소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요즘에 그 첨단을 달리는 직업들은 일부러 옷도 자유롭게 입고 또 사무실 안에 여러 놀이기구를 갖다 놓고 이런 이유가 두뇌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끊임없이 끌어내는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피터팬 늘 날아다니고 팅커벨과 함께 즐겁게 로빈 윌리엄스 또 브루스 올마이티의 주인공 짐 캐리 늘 밝고 즐겁고 신나고 늘 새로운 일들이 기다려지는 그런 유형입니다. 평균의 상태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저쪽이 더 좋아 보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순간적으로 정말 즐겁게 살아요.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고 모든 하는 일들을 신나게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기질의 차이점이 9가지 다른 은사를 만들어내고 그런 9가지 다른 은사가 그 사람의 교사든 또는 목회자든 선교사든 다른 리더십, 다른 컬러의 리더십 또 영성에도 컬러가 있다. 또 토대는 같지만 그 같은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최소한 9가지 이상의 다른 컬러를 갖고 있다. 이제 장센터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통솔형, 리더, 보호와 육령의 보호는 조금 더 수동적 보호라면 8령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보스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보스형입니다. 기업을 끌고 가고 자기 정당을 끌고 갈 때 전통적인 보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대표적인 8령에 들어가고 삼손도 대표적인 8령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8령이냐 3령이냐 논란이 있어요. 다윗을 8령으로 보면 굉장한 힘을 갖고 골리앗을 제압한 것이고요. 그러나 다윗이 또 미친 척도 하고 광인인 것 척도 하고 이러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거 보면 그건 3령의 성취형적인 모습이다. 성경의 어느 기록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윗은 8령으로 보일 수도 있고 3령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을 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유형이 갖고 있는 특성을 알아서 그걸 나에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재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기보다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알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면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수용하고 남도 수용하고 나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하는 모든 대인관계와 모든 목회와 모든 일들의 인사가 만사라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에네그램만한 통찰과 명료화를 주는 것이 없어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것을 통해서 심리와 영성을 통합해낼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라고 봅니다. 판류형, 통솔형, 성격이 강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말이 짧고 단호하고 하기로 했으면 무조건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또 자기 편에 와서 피하는 사람들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보수형 리더십입니다. 이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I have a dream 그 워싱턴 DC에서 그 연설을 통해서 흑인 인권운동가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었죠. 흑인 최초의 신학 박사 학위를 보스턴에서 받았고 이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을 통해서 전 인권 옹호자들을 열광시켰는데 마틴 루터 킹이고요. 이분 축구 감독할 때 우리 한국이 4강에 들어간 거죠. 히딩크. 키는 작고 치부는 작지만 골을 넣을 때마다 어퍼컷 세리머니 굉장한 강한 힘과 강한 눈빛과 이걸 가지고 전체 축구 선수들을 통솔해내는 그런 통솔형 리더십이었죠. 직선적입니다. 말을 돌려서 못해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거나 부드러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소리 뭐라 그러냐 닭살이 돋는다라고 느끼는 거죠.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뒤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다 풀었기 때문에. 지위, 영향력, 파워를 끌어올립니다. 힘과 에너지로 압도합니다. 아마 선교라든지 개척이라든지 상황이 아주 어렵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리더십이 더 강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과 용기가 있고 두려움이 없고 거침이 없습니다. 구유형, 평화형, 중재형, 돕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화해시키는 사람, 편안하게 하는 사람, 느긋하고 잘 나서지를 않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도 남들은 이미 다 임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임원하겠다고 나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등떠밀어 갖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수용하고 원만하고 하여튼 싸우는 걸 싫어하고 갈등이 일으키는 걸 싫어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이삭 같은 케이스죠. 우물을 파놨는데 남이 와서 블레셋 군대가 와서 자기 거라 그러면 주고 차라리 싸우는 시간에 새로 하나 파는 거를 더 좋아하는 중재형의 사람입니다. 한국의 앵커 MC 중에 이금희 씨 가장 대표적인 부유형이죠. 둥글둥글하고 원만하고 누구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십니다만 에이브라함 링컨은 자기를 원숭이라고 놀린 사람을 국무장관에 앉혔고 나중에 그 국무장관은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다. 품어서 녹여내는 용광로와 스펀지 리더십입니다. 미국이 이때 가장 강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영화배우였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인데 구유형 특유의 품는 리더십으로 미국을 강대하게 만들었죠. 두루두루 잘 맞춥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맞춰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자기가 지킬 거는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수용적이고 잘 이해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1형입니다. 완벽형, 교사, 개혁가, 도덕주의자, 완벽주의자, 조직적인 사람. 원칙주의자고요. 원칙을 지켜내고 그 이상주의자고요. 이 현실보다는 완벽한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6형은 수동적이라면 1형은 능동적이에요. 6형은 머리로 한다면 1형은 본능과 직관으로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1형이었죠. 그는 율법주의자였지만 이제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복음주의로 바뀌고 나서 은혜를 받아들인 다음에는 또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모든 그런 형식이나 그런 의례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자기가 죽을 줄도 알지만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은 순교의 바늘에 들어가는 양심적이고 옳고 그른 것. 잘못됐다 싶으면 베드로도 어김없이 몰아붙였고 마가 요한도 선교 여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냥 끊어낼 수 있었어요.
그걸 1번 유형은 완벽한 원칙을 지키려고 끊어냈지만 구유형의 대표적인 마가 요한의 친척이었던 바나바는 구유형 특유의 그 품어내려고 했죠. 그래서 각 유형마다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각 유형의 리더십과 은사가 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죠. 이분들 하나같이 보면 남자고 여자고 보면 반듯한 사람들, 또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들, 자기 허점을 잘 노출하지 않는 사람들, 잘 정돈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건물에 딱 들어가면 거울이나 시계가 삐뚤어 있는 것을 금방 알고요. 주보나 유인물을 보면 탈자 오자를 그냥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에 오름의 틀이 있어요. 위조지폐도 누구보다 쉽게 감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올바름과 발음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질 때 각 유형에 따른 리더십, 교사 리더십, 목회 리더십, 선교사 리더십, 또 대인관계 리더십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